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원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돕고 있는 우리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인터뷰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면은 전화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모든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의 인터뷰 지원을 위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스타트업 투게더 인터뷰 프로젝트를 후원하실 의사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전화, 아무한테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우리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들이 드디어 드론 관련된 우리 스타트업을 모셨습니다. 드론 관련된 우리 하늘길을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파블로 항공을 모셨는데요.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 항공의 김정현 CSO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CSO님. 반갑습니다. 네. 파블로 항공이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블로항공의 김정현 CSO입니다. 파블로항공은 무인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해서 무인 드론을 활용을 해서 배송하는,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와 함께 다양한 물류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 항공은 제가 뭐 심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자리에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투자도 그동안 또 많이 받기도 하셨고. 근데 파블로 항공이 배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듣기도 약간 신선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더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동안 파블로 항공이 어떤 서비스,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블로 항공은 처음에는 그 LED 아트 쇼라고 저희가 불리는데 여러 개의 군집 드론을 활용해서 하늘에 술을 놓는 LED 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군집 드론이라는 것이 꼭 그 아트 쇼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무인 모빌리티 시대가 오면은 여러 물류 드론이 이제 하늘길을 날아다닐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어서 저희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물류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물류에 대한 그 사각 지역에 대한 그런 니드에 대한 것들이 저희 많이 발견을 해서 그럼 드론으로 직접 저희가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서비스를 진출하다 보니까 기존에 물류를 위한 특별화된 드론 솔루션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솔루션을 만들고 이 솔루션으로 직접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드론 잘 날아다니는 드론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물류에 특화된 드론을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직접 그 드론을 가지고 서비스를 진짜 실제로 배송 서비스 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다가 솔루션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배송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류는 드론 배송은 전문업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드론을 활용을 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거의 이제 없었고요. 미국의 몇 개의 기업이 시작을 한 상태인데, 기존에 이제 보편화된 드론을 활용을 해서 그런 배송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나 뭐 비나 여러 가지 그 주위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이 되면서 그 기존에 썼던 드론만으로는 배송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 드론 지금 물류 배송 준비하는 기업들은 본인들만의 기체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초들을 이렇게 개조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기존의 기체들을 활용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바람에 대한 문제나 비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통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드시 이거를 넘어야겠다. 근데 기존에 뭐 어떤 기업들이 먼저 솔루션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데 물류를 하려고 딱 봤더니 실제로 그런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는 기체나 그런 솔루션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거를 서비스 적용시키자라고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규제를 선제적으로 먼저 풀어가면서 이 솔루션을 보이고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고 서비스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이제 앞서서 먼저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체를 만들기도 하고 개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트라고 해야 되나요? 군집 네. 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밤하늘을 수놓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론 뭐 평창 올림픽 때도 했었고 근데 그런 드론은 잠시 떴다가 이제 뭐 물론 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용도하고 배송을 위한 용도하고 분명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배송을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찾아보시다가 우리한테 적합한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뭐 통신 부분이 아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통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통신을 지금 보통 드론 업체에서 드론 기체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거는 LTE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는 LTE가 잘 터지지만 도심 외곽으로 가거나 해상으로 가거나 하면 LTE가 끊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거를 관제를 꼭 해야 되고 그러려면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LTE가 끊기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끊기는 구간에서도 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만든 게 통신 3중화 채널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RF 통신하고 LTE 통신하고 위성 통신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끊기는 구간에서는 서로 이렇게 스위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탑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상으로 가나 아니면은 산으로 가나 어디를 가도 끊기지 않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실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지금 통신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통신 기술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또 관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자기 눈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사실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이 관제 시스템밖에 없는데 저희 드론이 한 대가 아니라 또 여러 대, 수백 대가 동시에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관제 시스템이 커스터바 인식돼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저희가 컨트롤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생기고 이건 바로 이제 위험하고 이제 직결하는 문제가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사실은 지금 뭐 도심에서 드론이 떠서 배송을 한다 이거는 좀 뭐 규제의 문제도 있고 뭐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게 좀 아마 대부분 사람들 생각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적합한 대상을 우리가 찾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현재 3개의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7월 초가 되면 이제 론칭이 되는 서비스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경기도 모 군 지역에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현지 답사를 갔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플을 키고 뭔가 음식을 시키려고 봤더니 일단 검색이 되는 음식도 별로 없고 검색을 해서 만약에 치킨 하나 시킨다 하더라도 2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배송료를.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제공해주는 상가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제공한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과 강을 넘어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라이더가 이제 배송하기 힘든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제 그 캠핑장이 모이는 장소인데요. 한 연간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가 여기 캠핑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론 배송 센터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지어서 하나 이제 1호가 이제 생깁니다. 생기면 거기에서 편의점 물품이나 아니면 다른 식음료 물품을 이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앱을 켜서 시키면 저희가 10분이나 15분 이내로 바로 배송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게 하여튼 모군 네. 거기에 이제 캠핑에 많이 모여 있는데 사실 캠핑할 때는 다 준비해서 가긴 하지만 꼭 그렇게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술을 또 먹는다든지 하다 보면 꼭 뭔가 또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럴 때 이제 좀 배달해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배달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수요를 우리가 드론을 통해서 빨리 배송해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제 서비스가 그러면은 아까 7월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7월 중순에 네. 서비스를 지금 날짜도 정해져 있고요. 네. 킥오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대대적인 뭔가 좀 언론 홍보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일단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네. 그 말고 아까 또 세 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네.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오늘은 지금 그 대구 수성구이고요. 대구 수성구에서는 도서관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수성구 안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도서를 서로 이제 빌려서 이렇게 보게 하는 도서 대차 서비스를 하는데 6개의 그 도서관에 있는 그 도서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신청하는 도서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도서를 계속 반납을 하는 시스템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을 겪는 그 주민들이 좀 더 빨리 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 구 내에서는 그럼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그런 생각으로 올해 7월 때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는 사실 또 도심입니다. 도심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도심일 수도 있고 해서 사람 머리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이제 안정성을 강조를 해서 루트를 잘 짜고 사람이 없는 장소로 잘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이제 도서도 어느 정도 특정 무게에 달하는 그 도서를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 간에만 지금 간선 배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사실 비도서관에서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편중되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땅에서 다 지금 뭐 차가 한 바퀴 돌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드론을 통해서 빨리빨리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빌리는 사람은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형태긴 네. 하지만 네. 도심이라도 그래서 이제 좀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해진 곳만 딱 다녀야 되니까. 네.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네, 그 하나는 이제 인천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그 물류센터 간의 이제 배송인데요. 어떤 회사의 그 물류센터에서는 A 센터와 B 센터의 거리가 한 17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고. 근데 그 거리상에서 나와 있는 그 도로 자체가 출퇴근 시간이 엄청 막히게 돼서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물건을 제 시간에 못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인천공항으로 또 나가는 물건을 비행기 못 싣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차가 아니라 드론 날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하고 그 업체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드론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총 200회 이상을 그 시간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날라서 이 검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지금 비행은 아직 시작을 하진 않았고요. 그 사전에 이제 안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도 7월 초가 되면 첫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간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라스트 마일 한 건, 네. 그리고 간선 비행, 뭐 미들 마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2건, 이 정도 네. 이제 배송 서비스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드론 배송은 좋긴 한데 굉장히 우리나라는 규제가 아직도 심하지 않냐. 그래서 네. 서비스가 실제로 힘들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세 곳은 그래도 뭔가 샌드박스가 됐든 뭐 어떤 형태로든 규제는 받지 않는 거로 결론이 나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샌드박스 사업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규제를 받지 않고요. 사실 이 샌드박스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게 얼마나 안정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자를 주고 바로 이제 저희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이 샌드박스 사업도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라는 곳도 그 지자체 13군데에 생겼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드론을 마음껏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근데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사업자를 주겠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도심에서 이런 비행을 했을 때 안정하다고 만약에 인정이 되면 아마 이 규제는 대폭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좋은데 뭐 날아가는 비행기도 굉장히 드론도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터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통신 관제를 해야 되니까 원격 관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착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착륙을 해서 뭔가 전달을 하고 와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네. 아무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그 현재 캠핑장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한 5m 정도, 5m, 오바요 정도의 평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펜스를 일단 칠 계획입니다. 펜스를 치고 사람들이 이게 그 어플을 통해서 주문한 사람들이 주문하게 되면 QR코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받은 사람만 그 펜스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킥오프를 할 때 바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안정된 장치 내 속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착륙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도 이착륙 해야 됩니다. 드론은 정확 오차범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정확한 이제 QR 코드나 AR 코드를 통해서 랜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그리고 랜딩을 할 때 혹시나 밑에 개나 뭐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사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인식해서 여기에 앉히면 안 되겠다 하고 자리를 옮겨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AI 시스템도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착륙할 때 가장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륙할 때도 문제지만 착륙할 때가 여러 가지 변수가 특히나 우리가 못 보는 곳에 거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관제의 힘으로 또는 기술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그런 테스트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7월부터 지금 이제 상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범인가요? 상용이라고 사실 저희는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그 어떤 드론을 통해서 운송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금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이제 테스트라고 좀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라고 라이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허가 내지 이런 거가 지금 정식으로 국내에서는 그런 게 나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요. 현재 지금 국토부와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드론을 이용한 운송 가능한 이제 사업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게 만약에 샌드박스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다음에 주겠다라는 이제 취지여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시도하는 첫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국토부에 전달을 하면 그게 아마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뭐 물류업체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호황을 맞았고 물류업체들이 누구나 다 이런 드론 배송을 꿈꾸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네. 지금 우리 파블로 항공은 어떻게 보면 배송과 관련된 좀 최적화된 드론도 개발하고 계시고 이걸 직접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물류업체들한테 드론 솔루션을 배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직접 서비스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내부 방침이 선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일단 이게 워낙 변수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기체 자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것이고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려고 하는 거는 드론을 잘 모르는 제3자의 사업자도 드론을 가지고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최적화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 제3자의 사업자가 쉽게 사용해서 드론을 배송할 수 있는 그 솔루션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거나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다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네. 네. 그럼 지금은 일단 저희가 먼저 일단 무조건 배송 서비스를 할 네, 것이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개발한 드론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만 합니까? 현재는 국내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 미국에 저희가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애리조나주에 만들었는데요. 애리조나주에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저희 운이 좋게도 뉴욕주에서 하는 POC, 그러니까 프로브 컨셉에 대한 실증 사업이 하나가 어떻게 떠서 저하고 이제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그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뉴욕주에 있는 특정 공항에서 한 4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그 공항길 따라서 쭉 가는 그런 이제 배송 프로젝트인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이제 사업자가 있어서 물건을 배송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국 기업으로 미국 가서 이런 POC를 참여한다는 자체가 좀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워낙 그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고 많은 비행을 한 기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서도 사업자를 할 수 있는 등록을 취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유수한 이제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직접 마찬가지로 개발한 드론을 가지고 뉴욕주에 있는 POC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 저희가 와우테일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기도 네. 한데 일단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POC가 성공적으로 뭐 끝나고 데이터가 뭐 잘 모여서 그게 미국의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규제는 좀 미국에 좀 더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 거죠. 네, 현재 파트 135라는 게 있고요. 그 사업자를 그 인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배송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건데 외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가서 이제 그런 사업자를 취득한 기업은 딱 한 개의 기업이 현재까지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한 10개의 기업이 넘는 기업들이 이미 이제 취득을 했고, 처음에 이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처음에 초기 기업들이 했는데, 그런 이제 어떤 성무적인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 처음에는 한번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 3년 흘렀는데 지금은 2년, 뭐 1년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제 잘 준비해서 잘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체 준비가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국 기업으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가장 뭐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는 구글의 자회사인 윙 에이비에이션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랙스라는 방금 잠깐 얘기했던 그 외국기의 기업인데 미국 가서 지금 하고 있는 플라이트랙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짚라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드론 업체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이제 기업인데, 현재 시총이 한 3조 정도 되고요. 그 기업은 현재 월마트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이제 메인 기업들이라 보면 되고, 이제 UPS나 아마존, 여기서도 지금 드론 배송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지금 저희 파블로 항공이 한국에서 지금 사실은 드론으로 군집 비행으로 어떻게 보면 아트 쪽을 시도를 하시다가 배송 쪽으로 이렇게 물류 쪽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파격적으로 지금 변신을 하시면서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그 목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투자금의 규모, 그동안에 투자 일단 받은 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140억 투자를 받았고요. 올해 후반기에 300억 정도 펀드 레이징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투자 단계가 시리즈 B인가요? 예, 시리즈 B. 네, 지금 시리즈 A까지 누적 140억 정도 받으셨고, 네. 이번에 하여튼 시리즈 B로 300억 정도를 레이징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연락해 주시고요. 그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드론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드론을 가지고 요즘 보면은 안전 진단을 한다. 굉장히 많은 국내에도 드론 업체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배송 서비스를 내가 개발해서 하겠다고 한 곳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기대도 많을 수 있는데 우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시면은 이 인터뷰를 오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사실은 네. 그 UAM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에 우리가 지금 파블로 항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UAM과 관련돼서는 또 뭐 살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죠. UAM 그 플라잉카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국토부에서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제 그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UAM 기체를 한국에서 비행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사전에 잡아서 이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점차 단계를 높여서 실제 상용화를 2025년도까지 이루겠다라는 이제 큰 플랜이 있고요. 이제 그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여러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이제 드론을 통한 배송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제 시스템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드론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이종 모빌리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빌리티, 그러니까 기차가 될 수도 있고, 선박이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무인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결국은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허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가 생길 것이고, 이게 한 플랫폼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드론 관제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저희가 사실은 다른 이종 모빌리티와 연동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팜넷이라고 하는데, 그 팜넷을 개발을 하고 드론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UAV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드론에 이제 그 드론을 날리기 위해 사전 준비하고 날리고 보고하고 한 절차가 사실 항공의 절차랑 굉장히 흡사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내에서 또 항공 사업부가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식과 관제 시스템이라는 지식이 결부됐을 때는 UM이라는 거의 관제에도 저희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 컨소시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드론 통합 관제, 그러니까 드론뿐만 아니라 UAM, 그리고 현재 이제 ATM이라고 하거든요. 유인기 관제 시스템. 유인기 관제 시스템도 통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면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UAM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UAM 기체를 만든다 이런 의미는 아니시고 네네. UAM을 포함해서 우리 드론을 포함해가지고 관제 쪽을 지금 현재 열심히 뭔가 또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아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배송으로 열심히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 하다 보니까 또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세 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번에 하던 투자는 주로 이제 물류와 관련된 배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려면은 우리 뭐 이사님을 초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인터뷰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이사님이 나오셨거든요. CSO, 우리 김정현 CSO가 나오셨는데 우리 파블로 항공은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부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LED 아트 쇼라는 사업부, 저희가 팀 디믹스라고 하는데 팀 디믹스 사업부가 있고, 물류 사업부라고 하는 팀 올리버리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UAM을 준비를 하는 그 항공 사업부, 저희가 이제 팀 에어로라고 하는데 팀 에어로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또 교육하는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부에는 팀 펠론이라는 게 있고, 사업부 4개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 4개를 움직이기 위한 기술에 대한 개발, 이제 이 개발은 이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소는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특히 이제 물류나 UAM의 준비하기 위해서 신기술들을 계속 디벨롭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AI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 관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제어를 하기 위한 그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연구소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80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에 대한 서비스, UM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투자자분들은 대표님하고 CTO님이 어떤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우리 CSO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로 세 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 대표님은 일단 무인 드론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시고요. 무인 항공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공을 하시고, 이제 다른 기업에서도 CTO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직접 이제 하시게 된 케이스고요. CTO 분은 카이스트 석박사 나오시고 군집 드론 관련돼서 굉장히 권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7년 동안 군집 드론을 연구하시다가 저희한테 합류를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창업 관련돼서 전략을 짜고 수립하고 이제 멘토링 컨설팅 하는 역할을 지난 한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센터장으로 있었을 때에 저희 여기 파블로 항공이 저희 입주 이제 기업이었고, 그 기업이 디벨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합류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혀서, 제가 이제 좀 힘이 될 수 있으면 가서 힘 좀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파블항공에 대해서는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하고 있는 일도 원래 많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드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류 배송이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뭐 규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지금 드론 기체도 사실은 없는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게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도전하겠다고 지금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위해서 지금 펀드레이징을 올해 말까지 300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아마 뭐 이미 이야기하고 계신 투자자분 많이 있으실 텐데 추가적으로 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파블항공에 연락 주시면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터뷰 마쳐야 될 시점인데요. 이사님 네. 뭐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드론을 활용을 해서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활용해서 또 서비스를 한다는 게 사실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걱정도 수반되는 그런 분야여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1, 2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하려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특수한 산업, 어떻게 보면 항공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데이터와 많은 기술력과 많은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나라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사실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부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을 국내로만 보고 있지 않고 사실 이제 뭐 옆에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만 가다 하더라도 사실 물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물류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그리고 미국 가서도 다른 여타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향후에 더 큰 기업이 돼서 더 많은 서비스를 더 많은 가치를 세상 가운데 이제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해주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청산유수 같은 우리 인터뷰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7월이랍니다. 7월에 저 강원도 산골에서 앱을 키면 저희가 통닭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뭐 맥주라든지 뭐 이렇게 좀 가벼운 것들을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걸 체험을 꼭 해보고 싶은데요. 인터뷰 끝나고 제가 살짝 한번 여쭤보고 나중에 혹시 공개할 시점이 되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